2016년 9월 16일, 미국 위스콘신 라크로스 카운티. 짙은 안개가 깔린 아침 시골도로 옆에 사고가 난 듯한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피해 젖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꺼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토드와 바바라 캔들해머. 결혼한 지 25년이 넘은 지역 사회에서 모범적인 부부로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 이 부부를 둘러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도로에서 날아온 파이프에 의한 우연한 사고는 곧 수많은 의문에 휩싸였고, 그가 아내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의혹으로 번졌거든요. 바바라는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역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친근한 존재로 기억됐던 그녀. 그녀는 요리를 좋아했고 집안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성격이었습니다. 동갑인 토드 역시 라크로스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자동차 유리 교체 일을 배웠고 평생을 기술자로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는 음료 포장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자동차 유리 교체를 부업으로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1990년에 결혼했고 곧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그들을 이상적인 커플로 보았습니다. 토드는 늘 아내의 출근길을 함께했고 그녀의 점심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집을 손수 고쳐 되파는 부업도 함께했습니다. 매년 휴가도 가족 캠핑으로 즐겼고 크랜베리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에는 늘 그가 함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함과 헌신이 넘치는 부부였던 그들에게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건 2016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바바라는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이라 학교 로고가 새겨진 폴로 셔츠를 입었고 항상 들고 다니던 대형 스테인리스 머그잔을 챙겼습니다. 오전 7시 45분 무렵 그녀는 토드와 함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동 경로는 학교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토드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지인의 트럭 앞 유리를 교체하기 위해 차를 잠시 가지러 가는 길이었고, 바바라는 그 후 자신의 차를 몰고 출근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들이 타고 있던 차는 도로 옆 도랑으로 미끄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토드는 911에 전화하며 의식을 잃은 바바라를 살리려 했지만 끝내 그녀는 사망했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로를 달리던 중 마주오던 트럭에서 금속 파이프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타고 있는 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왔고,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막으려 했으나 실패하는 바람에 그 파이프가 바바라의 머리를 강타했다는 주장이었죠. 처음 경찰과 구조대는 토드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이물질로 인한 불운한 사고는 비록 드물었으나 전혀 없는 일이 아니었으니깐요. 그러나 곧 현장 조사에서 여러 의문점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파이프에는 바바라의 혈흔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 끝에서 그녀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는 마치 트렁크 속 물건과 접촉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차량 앞 유리에는 두 개의 충격 흔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충격은 실패한 흔적처럼 보였고, 두 번째는 파이프가 관통한 흔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관들은 토드가 고의로 파이프를 밀어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도랑의 흙과 풀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차가 도랑에 빠진 뒤 트렁크가 열렸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트렁크가 닫혀 있었죠. 즉 일부러 트렁크를 열었다가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바바라를 도울 물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는 트렁크를 열었던 걸까요? 부검을 맡은 법의학자는 그녀의 부상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타박상이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상처는 후두부의 세 군데 깊은 열상과 목뼈 손상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코뼈 골절과 눈 주위에 너구리 눈 형태의 출혈이 있었고 목 연골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목 연골 골절의 경우 타격이 아닌 손이나 압박에 의한 손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라 이런 자동차 사고에서 보기에는 어려운 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파이프에 의한 상처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의학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파이프가 날아들었다면 더 파괴적인 상처가 남았을 것이다. 현재의 부상은 오히려 반복적인 둔기 공격이나 목 압박으로 설명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사고보다는 타살에 가까운 정황이 뚜렷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당일 사고 난 토드의 차를 보았던 목격자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 8시 무렵 인근에서 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랜들은 도로 옆에 주차된 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차의 유리는 온전했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불과 10여 분 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는 도랑에 빠져 있었고 앞 유리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으며 조수석에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바바라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현장의 모습 사이에 생긴 불일치는 중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토드는 분명 지인의 트럭 앞 유리를 교체하기 위해 평소와는 달리 학교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지목한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급해진 토드는 그럼 지인의 친구 차였다 라고 말을 바꿨는데 나중에는 벤 패스라는 사람의 차였다. 재판에서는 제리 로긴이라는 사람의 차였다라는 등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들 누구도 그와 약속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바라는 오전 8시 정각에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토드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집을 나간 시간은 7시 45분 무렵. 그런 상태에서 학교와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는 건 이미 지각이 확실해졌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바바라는 평생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 측도 사건 당일 8시 2분부터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그녀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직후 토드의 목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고 손등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파이프를 막으려다 유리에 손이 베었다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상처는 유리에 베인 상처와는 달랐거든요. 또한 바바라의 손톱 밑에서 토드의 DNA가 발견되면서 부부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토드는 살인죄로 체포됐고 2017년 12월에 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바바라 측 지인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토드를 지지하는 가족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목하며 그가 범인이라 확신했습니다. 파이프 사고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 상처들, 거짓말로 드러난 트럭 알리바이, 트렁크, 유리 충격 흔적 등 현장 조작 정황, 아내의 손톱에서 발견된 남편 DNA. 반면 변호 측은 전문가를 불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파이프가 튀어 들어오며 바바라가 머그잔에 부딪혀 목뼈가 손상됐을 수 있다. 충격 후 몸이 튀며 반복적으로 파이프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검 결과와 반복된 재현, 물리적 증거 앞에서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토드에게 유죄를 편결,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나는 결백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시도했으나 2021년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2024년 6월에 재심 요청 역시 거부됐죠.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바라를 위한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 내내 방청석은 토드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결혼은 사실 지나치게 통제적이었을 수 있다. 토드는 아내를 늘 감시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주변인들은 끝까지 토드를 헌신적인 남편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바바라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토드는 왜 아내가 출근해야 할 아침에 근거 없는 트럭 창문 교체 이야기를 지어냈을까? 파이프는 정말 마주오던 트럭에서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미리 준비된 도구였을까? 겉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바바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연처럼 보였던 사고는 수많은 모순 끝에 살인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토드는 아내를 살해했는가? 아니면 그는 불운한 사고의 희생자인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토드. 만약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언젠가는 꼭 억울함이 풀리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